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제 에너지 기구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아직까지 국제 유가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군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이 사망하고 140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국내 여론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인신매매 태스크포스가 실종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구조했습니다. 지금까지 37명이 구조됐는데 대부분 성매매와 같은 다양한 범죄에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중 단 하루라도 해외 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했던 경우가 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하와이주 정부는 화산 인근 고속도로를 폐쇄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 에너지 기구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전쟁은 끝내도 자신들이 끝낸다며 결사 항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이번에 긴급 방출할 비축유는 4억 배럴입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은 이번이 6번째인데 규모로는 역대 최대 물량입니다. IEA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 시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3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전략 비축유 방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But to be clear,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 return to stable flows of oil and gas is the resumption of transit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전략 비축유는 각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간에 걸쳐 시장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국 역시 2,246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에도 국제 유가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3.8달러 오른 배럴당 87.2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전 전쟁 조기 종식 기대에 내렸다가 다시 반등한 겁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거듭 강조한 데 대해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오만 항구의 연료 저장 시설까지 드론 공격하며 전면적인 보복 공세에 나섰습니다. 중동 내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오만의 시설까지 공격한 건 이란이 보복 공격 대상을 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به ترامپ ارباب کودک آزار صهیونیست‌ها و سازمان موساد مکرر هشدار داده ایم که جنگ را شما آغاز می‌کنید ولی پایان آن را ما تعیین می‌کنیم. 이란 테헤란에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군 고위 지휘관들의 대규모 국장이 열렸는데 끝까지 싸우겠다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기뢰 부설함을 대부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을 통해 석유를 운송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백악관을 떠나 오하이오주로 향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부설함을 대부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knocked out all of their anti-defense. We've taken out 60 mine boats, 59 mine boats. 전날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기뢰 부설함 타격 영상을 공개하며 밝힌 16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운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의 해공군과 지도부는 사라졌다며 남은 목표물을 오늘 중에라도 제거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In fact, within an hour, they literally would never be able to build that country back. 이란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며 국제사회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걸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 중부사령부 역시 이란 측이 민간 항구를 이용해 국제해운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해군 부대가 작전 중인 모든 항만 시설에서 민간인들이 즉시 대피할 것을 촉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는 내려가고 있고 유가도 곧 내려갈 거라며 전쟁이 나면 흔히 발생하는 문제라고 방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승리 선언과 철수 조건에 대해서 말을 아꼈고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출구 전력을 찾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란에 포탄과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도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미군 7명이 사망했고 140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쟁 비용도 천문학적인 규모여서 미국 내 여론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성조기에 쌓여진 관이 조심스럽게 옮겨집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거수 경례로 주의를 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사한 병사가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전 12일째 미군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도 140여 명에 달하는데 중상자도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일방적 공격을 가하고 있지만 미군의 인적, 물적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중동 미군 기지의 레이더와 통신시설 등이 일부 파괴됐고 우군 5인 사격으로 F-15 전투기 3대가 격추됐습니다. 전쟁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공습 첫 이틀간 무려 56억 달러, 약 8조 2천억 원어치 무기를 쏟아부었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매일 10억 달러 안팎의 군사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드는 경제적 비용은 2,100억 달러, 약 310조 원을 넘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전쟁이 끝날 거라고 말하는 것도 유가 폭등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인명피해와 전쟁 비용도 감안된 걸로 보입니다. People don't want this war, especially as gas prices and soon grocery prices go through the roof, especially as more Americans die. 여기에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조차 전쟁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부정적인 미국 내 여론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겐 큰 부담입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 인신매매 대응 태스크포스가 여러 사법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벌여 실종됐던 14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 수십 명을 구조했습니다. 오퍼레이션 세이프 리턴 기간 동안 수사관들은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동안 실종 상태였던 아동 50명을 확인하고 각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아동의 위치가 확인되면 사법기관과 사회복지 서비스팀이 출동해 구조 작업을 진행하며 샌버나디노와 오렌지, LA 카운티 등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 구조된 아동 37명 가운데 일부는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 애리조나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안타깝게도 일부 아동은 아동 성인신매매부터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의 피해자로 확인됐다며 이번 작전으로 총 7명이 체포됐고 이 중 1명은 국토안보수사국이 진행한 아동 성인신매매 혐의로 연방 차원의 체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차량 절도범이 경찰의 추격전 끝에 차에서 내려 도주하다 사이프러스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사이프러스 경찰국은 야간 근무 경찰관들이 링컨 애비뉴와 무디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헬리콥터와 경찰차가 동원돼 추격전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인도를 넘어 주행하며 아찔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용의자는 막다른 골목으로 차량을 몰아 차에서 내려 주택가로 도주했고 경찰은 소년을 추적해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후 차량을 수색한 결과 차량 내에서 권총 한 정이 발견됐습니다. LA 거주자인 14살 소년은 미성년자라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에 의해 소년 구치시설로 이송됐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에 금융 자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이외 국가에 1년 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아직도 이를 놓치고 있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에 접어들면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나 자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외 자산의 경우 미국 정부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다는 의견,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분되는데 회계 전문가는 세법상 후자가 옳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단 한 번이라도 그 해외 금융계좌 자산이 총 합계가 1만 달러를 넘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취업이나 주재원 비자 소지자도 포함됩니다.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 역시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역시 주의가 요구되는데 자녀 명의로 한국에 1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자산은 한국 등 해외 금융계좌에 있는 예금은 물론 투자 목적의 주식, 증권, 투자신탁, 퇴직연금, 저축성 보험 등입니다. 회계 전문가는 신고 기간을 놓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 있는 줄 아시는데 세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보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없어서 신고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꼭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F바 같은 경우에는 의도가 없을 때에는 1년에 $10,000 최대 $10,000까지 세금 페널티가 붙고 그러나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 보고하지 않은 전체 금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이 과중하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 마감 기한은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과 동일한 4월 15일입니다. 요즘에는 한시적으로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해주고 있지만 관련 조항이 언제 철회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세금 보고 마감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은퇴 이후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미국 직장인들의 대표적 퇴직연금인 401k 가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기업 중심이던 401k가 최근에는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며 한인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필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401k 가입자는 지난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세제 혜택 확대와 인재 확보 경쟁, 제도 개선 등이 맞물리면서 중소기업들도 퇴직연금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급여 복리후생 서비스 업체 구스토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미국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401k 가입자가 2019년 이후 약 36%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401k는 주로 직원 500명 이상 대기업에서 제공되는 복리후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 가입률이 90% 이상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직원 복지 강화를 위해 401k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한인금융권에서도 한인 직장인들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회사가 매칭 혜택을 제공할 경우 대부분의 직원들이 가입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직원급여의 4에서 5% 수준까지 매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401k 계좌를 통해 운용되는 자산 규모는 약 9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캘리포니아 남부 전역의 기온이 이번 주 크게 상승해 일부 지역은 기록적인 더위를 보일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목요일인 내일부터 금요일 사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은 해안과 밸리 지역 기온이 평년보다 20도에서 25도 높고 산악과 사막 지역은 평년보다 14도에서 18도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해안 지역은 최고 기온이 80도대 초중반까지 오르고 밸리와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은 90도대 중반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의 경우 내일 최고 기온이 해당 날짜의 역대 최고 기록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금요일은 일부 내륙 지역 기온이 평년보다 25도에서 30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와이에서 화산이 분화하면서 용암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까지 치솟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질조사국은 어제 하와이주 빅아일랜드 동단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43번째 분화가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분화는 어제 오전 9시 17분에 시작돼 오후 6시 21분까지 9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용암이 최고 1,300피트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최고층에 육박하는 높이입니다. 지질조사국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항공, 화산 경보 단계를 적색으로 상향했으며 하와이 카운티 당국도 인근 11번 고속도로를 폐쇄했습니다. 지질조사국 측은 축구공 크기 또는 이보다 작은 낙하물이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에서 관측되며 위험한 노면 상태를 조성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은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화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화산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첫 분화가 시작된 이후 간헐적으로 용암 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약 1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슈퍼 블룸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막이 형형색색의 화려한 야생화로 뒤덮였습니다. 최근 가을과 겨울 사이 충분히 내린 비로 땅속에 잠들어 있던 야생화 씨앗들이 한꺼번에 발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고 척박한 땅 중 하나인 데스밸리 국립공원의 황량하던 사막 풍경이 노란색과 분홍색, 보라색 꽃으로 물들었습니다. 국립공원 측에 따르면 현재 데저트 골드, 노치리프 파슬리아, 골든 이브닝 프림로즈, 데저트 파이브 스팟 등 다양한 야생화들이 동시에 피어나고 있습니다. 공원 당국은 현재 꽃 개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날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3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엇갈렸습니다. 6주 만에 이틀 연속 혼조세로 마감한 건데요. 어제 불과 1.15포인트 차이로 나홀로 약세를 모면했던 내스닥이 오늘도 간발의 차이로 유일하게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국제유가가 오늘은 상승세로 돌아서며 배럴당 88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전망치와 전월치에 정확히 부합하며 각각 2.4%와 2.5%를 기록했습니다. 2주 전 헤드라인과 근원이 각각 2.9%와 3.6%를 기록하며 충격을 줬던 도매자 물가지수와는 확연히 비교되는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오라클은 실적 호조와 함께 4주 만에 최대 상승폭으로 탄력받았지만 포모 현상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개장 초 잠시 사자 쪽으로 기울었던 투자 심리는 팔자 쪽으로 빠르게 전환됐고 이후 중립을 지키기에도 버거운 상태를 보였습니다. 다만 매도세의 압박 역시 절제된 수준에 머물러 금요일 발표되는 내구재 주문, 4분기 GDP 잠정치와 개인 소비 지출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